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차시 물리학원 수업을 하겠습니다. 교과서 46쪽이고요. 제목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입니다. 학습목표 봅시다.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직선상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우리는 이것은 이제 물리학원에서만 직선상에 대해서 하죠. 운동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그리고 열 에너지가 발생하여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봅시다. 일과 에너지입니다. 일은 영어로 우리가 work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에너지는 여러분들 잘 알죠? 에너지입니다. 자, 봅시다.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서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였을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물체에 힘을 작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힘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지 우리는 작용한 힘이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일의 크기는 힘의 크기와, 중요한 말 있죠.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였죠. 이 경우 한 일은 W는 Fs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요합니다. 힘의 방향과 그 다음에 이동 방향 S의 방향이 수직이라면, 이건 수직이라는 기호죠.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또 배웠을 거예요. 힘의 방향으로의 이동 방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물체를 들고 앞으로 이동했으면 드는 것은 위쪽으로 힘을 줬지만 앞으로 이동했어요. 이럴 때는 힘의 방향과 변이의 방향이 수직이죠. 이럴 때는 이면 한 일은 0이 됩니다. 왜냐하면 힘의 방향으로는 이동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리학원에서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나란하거나 수직인 경우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의 방향이 서로 평행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치한 경우고요. 만약에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라면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일을 해준 게 아니라 일을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체가 일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아래쪽 그림 봅시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이라고 지금 조건이 있죠. 조건입니다. 정지에 있던 질량 m의 물체가 일정한 F를 받아서 거리 s만큼 이동하였을 때 속도가 v가 되었다라고 해봅시다.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단위에 대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필기해 보세요. 일과 에너지의 단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과 에너지 단위를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일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죠. 그 다음에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대괄호 표시는 그 단위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뉴턴의 경우는 킬로그램 F는 MA 가속도 법칙으로부터 미터 퍼 세크 제곱에 미터가 또 곱해진 거니까 얘는 정리해보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매번마다 다 적기가 귀찮으니까 우리는 이 단위를 뭐라고 줄여 쓰냐면은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읽습니다. 줄이라는 단위가 바로 일과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즉 일의 단위와 에너지의 단위는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의 정의와 그 다음에 운동 제2법칙에 따라, 자, 지금 이 두 가지 정의, 일의 정의와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이죠. 이 두 가지 대전제로부터 논리를 전개시키는 거예요. 물체에 작용한 힘이 한 일은 W는 Fs인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이때에 자, F는 m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가속도 법칙으로부터 F는 ma라고 하는데 가속도 법칙에서 이 F는 무엇입니까? 그냥 힘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바로 R자 힘이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의 W는 여러분들 따라서 적어보세요. W 밑에 적으세요. R자 힘이라고 아래 첨자를 적어주기 바랍니다. R자 힘이 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때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므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합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우리 46쪽에 있는 것을 보면 처음 속도가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정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V0도 정지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더 넓은 경우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AS를 대입하게 되면은 자 적어봅시다. 여기 여러분들 여백이 있죠. W R자 힘이 한 일은 바로 2분의 1m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2분의 1 mv 제곱을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바로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적으면 kinetic energy라고 합니다.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아주 쉽죠. 아주 쉬운 거예요.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얘가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첨자로 적기는 어떻게 적냐면요, 바로 E 에너지라 적고요, 아래 첨자에 K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바로 kinetic energy의 첫 글자 K를 따서 이렇게 적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m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있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의 정의로부터 EK 나중 운동 에너지니까 프라임을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 처음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것은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이므로 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즉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어보세요.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합니다. 자, 미주 쳐볼까요? 따라서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potential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potential 에너지라는 것은 영어로 poten, 자 적어보세요. shall 에너지입니다. 기호로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라지 E에다가 아래 첨자 potential 에너지의 앞글자 P를 따서 아래 첨자 P를 쓰면 됩니다. 얘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자 여러분들,
포텐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잠재되어 있는, 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어떤 일을 잘할 때, 어떠한 성과를 냈을 때 그 사람의 포텐이 터졌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잠재되어 있던 어떠한 능력이 발휘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잠재되어 있는, 자, 이 말에 여러분들 중점을 두고 이 포텐셜 에너지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한편 기준면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요. 기준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텐셜 에너지가 0인 지점을 우리는 기준면이라고 합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 면을 우리가 기준면이라고 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래쪽에 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겠습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자, 교과서 47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남학생이 책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지금 질량이 있으니까 질량이 스몰 m이죠. 스몰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중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지해 있으니까 관성 법칙에 따라서 위쪽 방향으로도 mg라는 힘을 받아야지 R자 힘이 0이 되어서 힘의 평형을 이루어 정지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학생이 손을 놓으면, 책에서 손을 치우게 되면 중력으로 인해서 가속도 법칙에 따라 가속도가 생기게 되고 속도가 점점점 더해지죠. 가속도. 속도가 점점점 더해져서 어떠한 속도를 가지면서 땅바닥에 꽝 충돌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현상을 우리가 에너지적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높이 h인 이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가요?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정의로부터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인데 운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나중 운동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용할 거냐고 하면 바로 방금 배웠던 R자 힘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를 이용하겠습니다. 47조 제일 위에 문단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R자 힘이 한 일을 구해야 되겠죠. R자 힘이 한 일입니다. 자, 손을 치우게 되면 오직 mg라는 R자 힘을 떨어지는 동안 일정하게 받게 되고 이동한 거리는 h이죠. 1의 정의로부터 받고 있는 힘 곱하기 거리 h, 얘가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이것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바꾸어 적으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인데 처음 운동 에너지가 0이잖아요. 그죠? K입니다. 검은색으로. 처음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따라서 나중 운동 에너지가 mgh인 거예요. 적어봅시다. 나중 운동 에너지는 mgh입니다. 자, 이제 이 현상을 포텐셜 에너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포텐셜 에너지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로부터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라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높이 h인 곳에서 대체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잠재되었길래 바닥에 닿았을 때 mgh라는 운동 에너지로 발휘가 되었을까요? 한 번 더. 높이 h인 지점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잠재하고 있어야 바닥에 닿았을 때 mgh라는 에너지로 발휘가 되겠습니까? 예, 바로 mgh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야지, 잠재되어 있었어야지 바닥에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발휘되겠죠. 거꾸로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바닥에 지금 정지해 있는 이 책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가 잠재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따라서 바닥에 있는 책에 잠재되어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겠습니다. 즉, 이 지점이 기준면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준면은 잡아주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얼굴을 대고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위에 책이 떨어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이 남학생이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떠한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책이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 두려워합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바닥에는 그 어떠한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높이 h에 있는 질량이 m이고 높이 h에 있는 중력 가속도가 g인 경우에 잠재되어 있는 포텐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mgh예요. 그죠? 자,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나중 포텐셜 에너지 빼기 처음 포텐셜 에너지를 하면 되는데요. 나중 포텐셜 에너지가 0이고 처음 포텐셜 에너지가 mgh죠. 그죠?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mgh가 됩니다. 따라서 알짜 힘이 한 일, 여기서는 알짜 힘인데요. 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중력이 한 일도 한번 구해봐요, 여러분. 물론 지금 이 경우에는 중력만이 알짜 힘이기 때문에 알짜 힘이 한 일이나 중력이 한 일이나 같습니다. 중력 mg가 한 일, mgh죠. 중력이 한 일은 무엇과 같냐 하면은 바로 이 관계로부터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도 같습니다. 여기 P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그죠? 됐습니까? 중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감소량이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도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mgh를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 따라서 적어봅시다. 중력이 일을 하면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이것을 문자로 표현하면 중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쪽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배우기 전에 몇 가지를 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웠지만 중력 가속도는 중력이 원인이 되어서 가속도라는 결과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 하고 G라고 표현하죠. 중력에 의한 원인 가속도 결과입니다.
지표면에서는 9.8m/s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 탄성력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탄성력의 크기는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무슨 법칙입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바로 훅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방향은 바로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자, 여러분들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왼쪽으로, 지금 선생님 오른쪽에 있나? 여러분 왼쪽이죠? 왼쪽으로 용수철을 늘리게 되면 탄성력은 바로 여러분들 봤을 때 이쪽 방향, 그죠? 오른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때의 K를 비례상수인데요. 바로 용수철 상수라고 부르는데 용수철 상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대로 필기해 보세요. 영어로는 spring constant입니다. 탄성력은 영어로 이제 elastic force죠. 용수철 상수란 적어봅시다.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과 길이 변화의 비례 관계를 표시하는 비례상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용수철의 요렇게 있는데요. 물체가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게 지표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 크게 지표면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경우는 전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평형 상태인 거예요. 자, 이때 용수철을 늘립니다. 이렇게 늘려서 용수철을 X만큼, L이라고 할까요? 그죠? L만큼 변형하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 작용하고 있는 힘을 F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의 용수철 상수는 여기로부터, 이 식으로부터 정의할 수 있겠죠. K는, 그죠? K는 F 나누기 길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위는 뉴턴 퍼 미터입니다. 자,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배울 준비가 되었고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교과서 그림입니다. 여기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용수철 끝에 매달려 있다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위에 있는 용수철 그림은요,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평형 상태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그냥 평형 상태에 있는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다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의 potential 에너지는 0인 거죠. 됐습니까? 어차피 이거 나중이라고 표현할 거니까 프라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잡아당겨 가지고 지금 X만큼 늘어난 위치에 물체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자, 잡혀 있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정지해 있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없죠? 0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손을 놓았을 때 평형 지점에 왔을 때 놓고 쭉 딸려오면서 가속을 하면서 이 지점에 왔을 때 이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냐 하면 아까 전에 배운 거죠. 교과서 제일 위에서 배웠듯이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는
명제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작용하고 있는 R자임이 바로 탄성력이잖아요. 그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얘가 세로축이 힘이고요. 가로축이 x로서 변형된 길이입니다. 힘, 이동 거리 그래프죠. 1의 정의로부터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가 곧 1의 두 개 곱한 것이 1의 크기인데, 그렇다면 힘 변이 그래프에서 아래쪽 면적 힘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그죠? 그렇다면 이 아래쪽 면적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탄성력이 한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물체 손을 놓게 되면 이 물체는 탄성력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탄성력은 길이에 따라서 변하잖아요. 후계 법칙입니다. 그죠? 비례하면서 변하니까 1차 함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R자 힘이 한 1은 이 삼각형의 넓이와 같아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은 밑변 x 곱하기 높이 kx 나누기 2, 그죠? k 곱하기 kx 나누기 2니까 2분의 1 kx 제곱이고요. 얘가 바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잖아요. 2k 빼기 프라임 빼기 2k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0이잖아요. 따라서 나중 운동 에너지는 구했죠? 얼마냐면은 2분의 1 kx 제곱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포텐셜 에너지의 관점에서 해석해 봅시다. 포텐셜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어야 나중에 평형 지점에서 2분의 1 kx 제곱으로 발휘되겠습니까? 바로 2분의 1 kx 제곱만큼을 잠재하고 있어야지 평형 상태에서 2분의 1 kx 제곱으로 다 발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서는 잠재되어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용수철 상수가 k이고 변형된 길이가 x일 때 우리는 2분의 1 kx 제곱을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봅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중력이 한 일과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을 보았죠. 마찬가지입니다. 탄성력이 한 일은 R자임이 한 일과 같죠. 지금 경우는 탄성력만 작용하니까 2분의 1 kx 제곱인데, 이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은 바로 아까와 똑같아요.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도 같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한번 볼까요?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보면 나중 빼기 처음이잖아요. 나중 빼기 처음. 그죠? 어때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같죠? 따라서 탄성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라는 거. 자,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2분의 1 kx 제곱을 용수철에 저장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용수철에 잠재되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적어봅시다. 탄성력이 아까 전에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탄성력이 2를 하면, 선생님이 지금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안 쓰고 선생님이 새로운 문장을 쓰잖아요. 이걸로 여러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탄성력이 2를 하면 그만큼, 아까 전에 중력에 대해서 정리한 거 똑같아요. 그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이것을 문자로 적으면 탄성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다.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 이제 일반화를 시킵니다. 마찰이나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이러한 지금 조건이 있죠. 물체가 2를 받으면 그만큼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가 커집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더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더라.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 또는 탄성력이 한 일은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같더라 라는 거. 이것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더라.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더라. 자, 이렇게 해서 포텐셜 에너지까지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